K리그 경기들을 미리 살펴보는 원더풀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경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대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A매치 휴식기를 끝내고 K리그 클래식이 다시 재개합니다. 9일 수요일에 모두 6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전남 대 성남의 경기를 시작으로 부산 대 수원, 울산 대 전북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또 광주 대 인천, 서울 대 포항, 대전 대 제주의 경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라운드 승무패 예상 결과입니다. 먼저 송영주 위원이 무승부 예측이 많은데요. 수원과 인천, 서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주원 위원은 성남과 수원, 전북, 포항, 제주의 승리를 꼽았네요. 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클래식 잔류를 위해 승점이 필요한 울산, 이번 시즌 2연패 중인 전북을 맞아서 과연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웃을 수 있을까요? 2주의 한 매치 두 번째 경기는 바로 서울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지난 7월 FA컵 8강전에서는 서울이 승리했지만 리그에서만큼은 포항이 2승으로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용수와 황선홍 두 감독의 대결로도 이목을 끄는 경기입니다. 네, 원더풀 프리뷰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이주원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먼저 울산의 포메이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키퍼의 송유걸, 수비라인의 김영삼, 김치곤, 유준수, 정동호, 그 앞에 코바, 하성민, 마스다, 김태환, 최전방에는 김신욱과 양동현 선수가 투톱 라인을 책임져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전북입니다. 골키퍼의 홍정남, 수비라인의 박원재, 김영일, 윌킨슨, 최철순,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최보경, 정훈, 그 앞에 이근호, 루이스, 한교원, 이동국 선수가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울산이 지난 광주전에 이어서 2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하필 만난 팀이 1위 전북이에요. 네, 분명히 울산에게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광주전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팀이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광주전에서도 역시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김신욱의 머리를 이용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만 전북이 잘 막아낸다면은 울산의 공격을 좀 답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서는 김영일이나 윌킨슨 이런 선수들도 좀 높이와 힘이 좋기 때문에 김신욱이나 양동현이 좀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전북은 최근 두 경기에서 1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득점은 바로 페널티킥 상황에서 기록한 득점이거든요. 최근에 인천과 성남전을 치르면서 좀 많이 뛰는 팀들에게는 좀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선과 1선에서 유기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특히나 이날 경기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의 좀 창의적인 패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들 포지션에서의 창의적인 패스가 꼭 필요한 전북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에두 선수가 떠난 이후에 좀처럼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선수가 떠나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격 쪽에서의 조직력이 많이 지금 무뎌졌죠. 네.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의 세밀한 플레이가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공격 횟수는 많지만 약간 영양가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동국 선수도 공격이 안 풀리니까 자꾸 박스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측면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최강희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 보니까 네. 이 조합, 저 조합을 또 맞추고 있거든요. 분명히 최강희 감독은 해결책을 제시할 텐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점이 좀 빨라야 돼요. 지금 간바 오사카하고 AFC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공격력을 좀 향상시키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보통 전북과 대결을 펼치면 전북의 승리를 전부 다
점쳐주셨는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송희연께서는 네. 무승부를 점쳐주셨어요. 제가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했다. 네. 그리고 홈에서 상대한다. 여기에 전북이 최근 득점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무승부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잘 틀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박빙의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울산의 김태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김태환의 크로스가 나오지 않으면 울산의 득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 크로스 횟수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거든요. 김태환이 올려줘야지만 김신욱이 뜨고 그게 바로 득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환의 돌파 능력과 크로스 능력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북의 키플레이어는 뭐 매번 뽑는 것 같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외국인 선수 이제 울코베라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최근에 박스 안쪽에서 뭔가의 세밀함이 좀 부족하면서 예능에 나오면서 득점력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비난을 좀 씻을 수 있게 득점을 좀 해주면서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동욱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울산 대 전북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서울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이번에는 송희연께서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독수리와 황새가 또 만납니다. 이 두 감독의 만날 때보다 치열했는데요. 먼저 예상 포메이션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예상 포메이션입니다. 352 시스템을 가동하고요. 최후방은 유상훈 골키퍼가 맡겠죠. 그리고 3백은 김난춘, 김진규, 이유기가 채움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 이제 심상민과 차두리가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오스마르, 다카하기, 몰리나, 최전방에는 아드리아노와 박주영이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포항 예상 포메이션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예상했는데요. 최후방 골문은 신하용 골키퍼가 책임지고요. 포백은 왼쪽부터 최재수, 배슬기, 김원일, 박선용,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황지수와 손준호가, 그리고 이선 공격은 왼쪽부터 고무열, 신진호, 티아고, 그리고 최전방은 라자르가 책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지난 시즌부터 새롭게 라이벌 구도로 형성이 된 서울과 포항인데요. 또 때마침 승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경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모두 3위 자리를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결을 펼치거든요. 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제주전에서 패배를 당했죠. 그러면서 상승세가 좀 꺾인 모습이긴 한데 기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드리아노가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고 박주영하고 호흡이 좋은 가운데 이선에서 다카하기와 몰리나가 양질의 패스를 두 선수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제주전에서 두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서울의 3백은 굉장히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난춘, 김진규, 이웅희를 앞세우는 이 3백이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한다면 서울은 홈에서 포항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원전에서 신진호와 손준호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7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부거든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라자르는 여전히 골을 못 넣고 있죠. 그리고 김승대는 대표팀에 차출됐죠. 박성호는 가을인데 아직 여름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전화가 드디어 좀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신진호와 손준호가 돌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드필드에서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수비 라인은 김광석과 김원일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가 빠른 역습에 그리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 능한 아드리아노와 박주영이 있기 때문에 배슬기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FA컵에서는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포항이 올 시즌에는 서울에게 패한 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3월 달에도 양팀이 맞붙었었는데 김승대의 활약 덕분에 포항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FA컵 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22라운드 경기에서도 포항이 3대1로 서울을 무너뜨린 바가 있습니다. 김승대가 서울만 만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대 전적에서도 포항은 서울에 앞서고 있습니다. 53승 46무 46패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에게 약간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보면 홈 경기 승률인데요. 서울이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통산 전적에서 28승 19무 24패 그리고 김승대가 이번에도 대표팀 명단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출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서는 뭔가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뭐 한 가지 어떤 포인트가 생겨버린 거죠. 네, 서울과 포항이 치르는 이번 시즌 4번째 맞대결.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서울은 아드리아노예요. 역시. 네, 득점 기회를 골로써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서울 팬이 했는데 네.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됐거든요. 네. 아드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서울 소속으로 올 시즌에 11골을 넣고 있고요. 서울로 이적한 다음에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네.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아드리아노의 활약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포항은 신진호예요. 왜 그러냐면 신진호의 오른발킥 그리고 활동량 이런 부분 때문에 포항이 얻은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이 향상이 됐죠. 그리고 수비 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신진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포항의 전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신진호를 반드시 집중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과 포항의 경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경기들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전남과 성남이 맞붙습니다. 네. 성남은 지난 경기에서 뭐 이재명 시장이 밝힌 바대로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전남을 상대로 승리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산과 수원이 맞붙습니다. 부산은 네. 정말 이제 변한 끝이에요. 네, 꼭 승점을 추가해야지만 이 잔류 플레이오프를, 그러니까 강등 플레이오프를 안 치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서는 수원이 부담스러운 상대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무조건 승점을 추가한다는 자세로 이번 라운드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와 인천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인천은 4연승으로 상세를 타는 반면에 광주는 홈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지만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전과 제주의 경기도 비슷하죠. 대전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제주가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제주도를 나오면 좀 고전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최근 원정 성적이 좀 좋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